혹시 테토남, 테토녀, 애견남, 애견녀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자주 쓰는 신조어인데요. 테토가 붙으면 화끈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을 뜻하고요. 애견이 붙으면 섬세하고 조용한 스타일을 말한다고 합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약국에 있다 보면 화병에도 테토형, 애견형이 있다는 사실이 눈에 확 보이더라고요. 같은 화병인데도 누구는 버럭버럭 소리치고 누구는 한쪽 구석에서 끙끙 앓고, 이 둘의 차이점은 한쪽은 근육이 잘 경직이 되기 쉬운 경우이고 다른 한쪽은 근육이 약한 경우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화병을 주제로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번 영상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치솟아 오르는 화를 해소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화가 나면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시나요? 누군가 여러분을 화나게 했을 때 참 대처하기가 어렵잖아요. 저도 참 어렵습니다. 약국에 있다 보면 까다로운 손님들이 많은데 말도 안 되는 것으로 트집을 잡고 우기는 손님들은 참 힘들죠. 아마 여러분들도 주변에 이런 분들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화가 나는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사람의 몸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 번째로 버럭버럭하고 화를 내는 사람의 특징부터 살펴볼게요. 이런 분들의 큰 특징은 바로 몸이 좀 뻣뻣하게 굳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툭 건드리면 확 폭발하는 경우가 많죠. 가까이 가기도 두렵고 쉽게 말 붙이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이런 분들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타고난 몸 자체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뻣뻣한 상태에서 외부 자극에 무의식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화를 내는 것을 정당화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화를 올바른 방법으로 표현하고 조절할 줄도 알아야겠지요. 일단 지금은 그것을 떠나서 이런 분들의 몸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몸이 뻣뻣하다는 말은 근육이 경직되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외부 환경이나 자극 또는 내 심리적 상태 때문에 잘 긴장하기 쉽다는 말이 됩니다. 특히나 이 목 주변에 근육이 잘 굳어요. 목 주변 근육 중에 중요한 근육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 앞에서 올라오는 이 흉쇄유돌근이라는 근육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 뒤에서 올라오는 이 승모근이라는 근육입니다. 이런 근육들이 굳어버리면 미주신경의 활성력이 떨어져요. 다른 말로 하면 부교감 신경보다 교감 신경의 흥분이 더 자주 일어날 수 있게 되는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흥분하는 상태로 가기 쉽다는 것이죠. 특히 이 흉쇄유돌근은 이 복부 근육이랑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면 전방선이라는 근막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버럭버럭 하시는 분들은 배가 불편하기가 쉬워요. 조금만 긴장해도 배가 아프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고개 숙이는 자세를 오래 하는 사람, 이 자세가 오래되면 자연스럽게 거북목이 되겠죠. 그러면 흉쇄유돌근부터 시작해서 표면 전방선으로 이어지는 근육이 쉽게 굳어요. 그러면 아까 말한 미주신경을 포함한 부교감 신경의 활성이 떨어지면서 소화불량이나 어지러움, 두통까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목이 뻣뻣해서 일자목이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버럭버럭하기 쉬운 상태인데 이런 분들은 어깨부터 목, 등에 긴장도가 심해요. 특히나 허리 쪽으로 통증이 있으신 분들도 많죠. 이런 분들은 표면 후방선으로 이어지는 근육이 쉽게 굳습니다. 뒷목이 쉽게 굳고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런 분들이 외부 스트레스와 자극에 잘 대응하려면, 그러니까 지혜롭게 극복할 여유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경직된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근육이 경직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어도 경직이 되고 추운 데 있어도 근육이 경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근육 경직의 핵심은 바로 림프 순환의 정체입니다. 우리 몸속 체액이 잘 흘러가지 않으면 림프 정체가 생겨서 온 몸이 뻣뻣해져요.
버럭버럭하는 화병도 이 혈관 건강과 림프 건강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누군가는 제대로 된 혈액과 림프를 만들지 못해서, 누군가는 만들어낸 혈액과 림프가 탁해져서 근육 경직이 일어나고 버럭버럭 화를 내는 것이죠. 여기에 맞는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은 사람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설명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넘어가겠고요. 혹시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고정 댓글에 무료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도움이 되는 정보는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이제 생활요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생활요법 첫 번째, 스트레칭을 생활화한다. 제가 참 스트레칭을 경시했거든요. 어렸을 때는 몸이 상대적으로 유연했으니까 이것쯤이야 안 해도 뭐 별 문제 없겠네 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을 가볍게 늘려주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풀어지고 생각에 여유가 생겨서 꼭 챙겨주면 좋은 것이 되었습니다. 귀 뒤에서 이 목으로 내려오는 흉쇄 유돌근을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었고요. 손을 깍지 끼고 머리 위로 쭉 올려도 보고, 그리고 손을 깍지를 뒤로 해서 뻗은 다음에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돌려보세요. 국민체조 아시죠? 학교 다닐 때 조회 시간마다 정말 하기 싫었는데 요새 살펴보니 이만한 스트레칭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앞에서 말한 이 스트레칭과 국민체조 함께 해서 온몸을 고루고루 늘려주시면 훨씬 화를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 고개를 숙이거나 구부정한 자세는 되도록 하지 않는다.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휴대폰을 보거나 하실 때 구부정하게 숙이지 마세요. 구부정하게 숙이게 되면 계속 말씀드렸던 흉쇄 유돌근이 단축이 되면서 굳어버립니다. 어느 순간 펴려고 해도 이미 굳었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런 자세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소파에 확 기대는 것이 좋으냐? 그것도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목을 앞으로 쭉 빼는 것보다는 조금 낫겠지만 이 뒤통수와 목이 소파 뒷면에 동시에 붙게 되면 마찬가지로 고개를 숙인 것과 같이 이 흉쇄 유돌근이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바른 자세로 목의 각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끙끙 앓는 화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화가 날 때 속으로 삭이고 끙끙 앓는 분들의 특징은 이 경직된 근육이라기보다는 나약한 근육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스트레스에 대응할 적절한 근육이 부족하다, 스트레스에 견딜 만한 근육이 부족하다에 가깝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타고난 소화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근육을 만들어내는 물질 흡수가 어렵고 에너지를 잘 생성해야 하는데 에너지를 생성하게 하는 물질 흡수도 어렵고 대사 활동도 활발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몸이 붓기가 쉽고 배가 나오기가 쉽습니다. 게다가 장이 안 좋은 경우가 많고요. 변이 무르신 분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나게 되면 어깨가 들리고 몸이 앞으로 구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긴장했을 때 손이 굉장히 차가워집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근육이 튼튼하지 못하니 스트레스나 화가 났을 때 몸이 뒤틀리게 되기 때문인데요. 몸이 뒤틀리니 순환이 잘 안 되고 그로 인한 문제가 단계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스트레스나 화가 극에 달하면 대변이 잘 안 나오게 되고 더 심해지면은 소변조차 안 나옵니다. 그러니 스트레스를 받아서 대소변까지 잘 안 나온다면 화병이 악화되어 진짜 염증을 일으키는 병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때그때 화를 꼭 풀면서 지내셔야 합니다. 그때그때 화를 풀지 않으면 우리 앞에서 살펴본 버럭버럭 하시는 분들과 같은 조건으로 변하게 됩니다. 근육의 뒤틀림이 오래 지속이 되면 근육이 굳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버럭버럭 하시는 분들처럼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약국에 있다 보면 이런 증상을 가지고 계시는 어머님들을 많이 봅니다. 미간의 주름은 말할 것도 없고 말끝마다 한숨에 응어리진 것이 가슴에 맺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럴 때는 사실 그 고민들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후련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때 속 사정을 말을 하셔야 합니다.
누군가에 털어놓기 힘들다면 종이에다가 털어놓으셔도 좋습니다. 이것이 화를 풀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열받고 화가 날 때 냉수를 피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겉으로는 열이 확 올라오지만 속으로는 체질상 차갑기 쉽거든요. 그래서 차가운 물을 먹게 되면 지금 안 좋은 증상이 더 악화됩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속은 계속 불편하고 더부룩하고 심장은 두근거리고 이런 증상들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운동입니다. 가벼운 걷기, 산책도 도움이 됩니다. 절대 무리는 하지 마시고요. 더운 날은 피하시는 거 당연히 알고 계시죠?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전신 순환을 돕기 때문에 틀어진 근육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어깨를 펼 수 있는 등 근육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서 있는 자세에서 양 팔을 벌려서 뒤로 젖히는 운동, 그리고 그 팔을 접은 상태에서 뒤로 젖히는 운동, 마지막으로 팔을 V자 형태로 올려서 뒤로 젖히는 운동을 하면 가슴을 펴고 등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구부정한 자세 피할 수 있고 굳어있는 근육도 풀 수 있습니다. 버럭버럭 화를 내는 화병과 끙끙 앓는 화병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같은 듯 다른 듯, 어떻게 보면 서로 닮은 듯 하죠. 현대사회의 시청각적인 자극은 물론 경쟁사회에 내몰리게 되면서 화가 많아진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작은 불씨가 산불이 되지 않게 화를 잘 조절하는데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약속.